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중국 슈퍼컴 관련 기업 거래 제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거래 제한. 이 배경으로는 미국이 G20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 제한을 한 겁니다. 이 거래 제한 슈퍼컴퓨터 업체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중커 슈컴과 세계 자회사, 그리고 우시 장난 컴퓨터 테크놀로지 연구소, 이 5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왜 슈퍼컴퓨터일까? 그러면 슈퍼컴퓨터의 정의는 뭘까?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서 이래서 슈퍼컴퓨터를 제한을 시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슈퍼컴퓨터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규모의 연산을 초고속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 즉 계산만을 위한 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의 발달을 또 보겠는데요. 과거 슈퍼컴퓨터는 특수 아키텍처와 통신 메커니즘을 가지는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2005년대까지는 서버에 한 개의 CPU만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체기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4GHz라는 벽의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 벽의 용어가 생겼으면 그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병렬 구조의 CPU, 슈퍼컴퓨터 등장을 했거든요. 즉, 서버당 한 개의 CPU로는 이제 한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CPU를 병렬로 배열하는 컴퓨터가 등장을 했는데요. 서버당 CPU의 코어를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 이때 세계 1위 슈퍼컴퓨터인 선웨이 타워 라이트 같은 경우는 1000만 개의 CPU 코어,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계 4위 슈퍼컴퓨터인 세퀴아 컴퓨터는 156만 개 CPU 코어.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도 8코어, 12코어 이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CPU 코어 하나당, CPU 칩 하나당 8코어, 12코어 그 정도밖에 아닌데 보세요. 1000만 개고 156만 개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고가의 CPU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코어 수만 늘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텔과 AMD의 서버용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점이 봉착하게 돼요. 제일 처음에 한 개의 CPU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의 CPU를 달다 보니까 코어 수는 전력 소모량과 거의 비례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발열 문제가 생기게 돼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이 이제 가동하게 되죠. 그래서 코어에서도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에어컨에 또 전력을 소모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게 돼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저전력으로 서버용 CPU가 필요하다. 저전력 CPU로도 속도의 한계가 이제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CPU는 그 클럭 수만 되는데 무한정으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저전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GPU하고 SoC, 시스템 온 칩하고 GPU. 이게 대안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 왜 CPU하고 GPU하고 다른 점이 있냐면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CPU하고 GPU 연산. CPU 같은 경우는 코어가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GPU 같은 경우는 다수의 코어가 한 번에 병렬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리 속도가 차이가 나요. GPU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GPU의 사용에 대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GPU 같은 경우는 계산용 프로세서, 계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계산용 프로세서와 원래 GPU의 원래 이름이 Graphic Processor Unit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에 되게 유용한 겁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픽 기능 빼고 계산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을 통제 관리하는 것인데 왜 통제 관리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GPU를 병렬로 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3위인 타이탄이 그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알파고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GPU 같은 경우는 1999년도 엔비디아가 처음 개발을 했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ATI가 그 다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픽과 관련된 연산을 할 때 CPU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 여기 서버용 같은 경우는 좀 기능이 좀 달라지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됐죠. 여전히 GPU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프로그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 적용 부자는 기기학으로밖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 자체가 그래픽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GPU도 꽤 가격이 나가거든요. 고급 GPU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비싸요. 그래서 CPU하고 GPU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슈퍼컴퓨터는 CPU하고 GPU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탑 1은 뭐냐면 2018년 6월 달에 만든 서밋이라고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입니다. 전력 소모가 풀파워 시 13MW 전력을 소모를 하고요. 냉각으로는 15,000리터의 냉각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전용 냉각 시설도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 시설이 또 필요하고 처리 능력은 200페타플러스 즉 이 말은 초당 20만 회 조회에 이르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 미국 컴퓨터 중 가장 높은 타이탄의 8배의 성능을 다리죠. 서밋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버가 4608대 그리고 서버당 구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IBM 파워 9 CPU가 2개 서버당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가 6개 그래서 총 9216개의 CPU와 27648개의 GPU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CPU와 GPU의 연결은 NVLink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밋의 전체 연산 중 95%가 GPU로 계산을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GPU가 더 속도가 빠르다고. GPU가 속도가 빠른데 그 프로그래밍 자체가 CPU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GPU하고 CPU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스마트폰 SoC, 시스템 온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삼성의 엑시노트가 GPU에 약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GPU에 약점이 있어서 이번에 AMD하고 다시 협력을 하게 됐는데 그 성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 이 GPU 성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보다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 미묘하게라도. 그래서 퀄컴하고 삼성의 엑시노트하고 어떤 비교 영상을 항상 보게 되면 퀄컴이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GPU의 성능 때문에. 이건 여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보시면 연도별 가장 빠른 컴퓨터 속도 해서 이 그림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의 단점을 한번 보시면요. 비싸다. 엄청 비싸죠? 작은 슈퍼컴퓨터만 살라고 해도 500만, 6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전력과 물이 필요하다. 정말 슈퍼컴퓨터는 물이 많이 필요하죠. CPU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GPU의 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슈퍼컴퓨터의 활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활용을 하냐? 기상 예측, 모의 핵실험, 암호, 미사일 방어,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의 지원, 그리고 신약 개발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 정보 분석까지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쟁 정보 분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싸우게 될 때 어디가 이겨요? 당연히 슈퍼컴퓨터가 많은 놈이 이겨요. 슈퍼컴퓨터가 좋은 놈이 이기고. 그래서 미국이 기를 쓰고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국가별 탑
500 슈퍼컴퓨터 보유수는 지금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이 중국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CPU하고 GPU는 어디서 들어온다? 미국 거예요. 202개, US 143개, 재팬 35개, 저머니 20개, 프랑스 18개, UK 15개, 그리고 한국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올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보다 더 빠른 슈퍼컴퓨터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슈퍼컴퓨터는 GPU가 대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중국은 서버용 CPU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의 생산을 위해서 2016년도 AMD와 중코 슈관과 합작 계약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 칩 생산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건으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으로 보면 AMD와 인텔의 반도체 칩 핵심 X86 기술의 기술 유출 우려가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 국적의 미국 첨단 공학 프로젝트의 허가를 2017년도에는 771건에서 2018년도에는 350건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기술 접근의 제한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G20 정상회담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총화인 슈퍼컴퓨터의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있죠. 자기들만 팔아먹겠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G20 정상회담이 잘 되더라도 엔타이어 리스트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슈퍼컴퓨터는 전쟁에도 쓰이고, 그리고 신약에도 쓰이고, 기상에도 쓰이고, 그 모든 거에 다 쓰입니다. 이 지금 슈퍼컴퓨터의 기술이 세계 정보 전쟁의 기술에 총화가 됐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모든 걸 나타내는 거에 슈퍼컴퓨터가 사용이 되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발전을 중국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을 능가하게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진작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